안녕하세요. 동아들 아빠입니다. 이게 글에선 익숙한데 아직도 영상으로 오면 어색해지네요. 근데 제 블로그 등 글에서 쓴 것들 중에서 좀 괜찮은 내용 위주로 앞으로도 유튜브에서 종종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두 개 정도 중요한 기사가 있으니까 짧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BIS가 국제 공통 CBDC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전 세계를 이제 하나로 묶는 중앙은행을 그런 이제 국제결제은행이 중앙은행을 하나로 묶어서 공통의 CBDC를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중국, 뭐 유럽, 나이지리아, 사우디, 미국, 한국 뭐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 이렇게 다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게 좀 다릅니다. BIS나 IMF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일단 한 통속이에요. 그들의 기득권, 뭐 기축통화 발행이나 대출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화폐를 끊임없이 탄압을 해왔던 단체들인데 작년부터 뭐 엘살바도르가 얼마나 시달렸는지는 뉴스에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개별적인 나라의 CBDC는 결국 힘이 없었어요. 결국 남들이 안 쓰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 BIS가 지금 추진하는 공통 프로젝트는 전 세계를 묶어버려서 이제 리플을 압박하는 거죠. 리플의 역할을 대체하고 이것만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컨셉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적이라고는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쉽게 완성되기는 힘들 거라 봅니다. 아무리 BIS가 이제 각 중앙은행장들한테 모이고 돈을 먹이고 뭐 술을 부리고 해도 이게 각 나라의 CBDC 연결한다는 게 말이 쉽지 엄청난 노력과 뭐 테스트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게다가 이걸 이제 완성했다가 치더라도 CBDC의 핵심이 각 돈의 흐름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검은 돈, 음지의 돈 이런 거 안 쓸까요? 추적이 다 가능해지는 건데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다른 뭔가가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온두라스의 중앙은행이 BTC 법정화폐 채택 루머. 이게 불과 이 기사 나오기 한 하루 이틀 전에 대통령이 우리는 엘살바도르가 달러 패컨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법정통화 BTC를 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이틀 만에 뒤집어졌어요.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것도 사실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국 중앙은행장들은 IMF나 BIS의 거의 끈앞풀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여서 워크숍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뭐 러시아나 인도만 보더라도 중앙은행장들은 비트코인 싫어요. 그리고 푸틴이나 뭐 대통령 해당 부처들은 비트코인 좋아요.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낸 적이 많았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경우고요. 그래서 민간화폐가 이렇게 금융 악당들의 견제를 뚫고 앞으로도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글의 특성상 맨날 장투가 이긴다, 기다려라, 인내해라 하니까 이게 지루하고 실망스럽기도 하실 것 같아서 사람인데 어떻게 맨날 맞기만 하고 기다리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기운을 내기 위해서 장투를 하다 보면 가끔씩 행운들이 찾아와요. 특히나 업비트 BTC 마켓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행운도 잦으면 이게 노하우가 되니까 저나 뭐 제 가족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사연들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업비트 BTC 마켓에선 크게 두 가지 행운이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BTC 마켓에 먼저 상장된 코인들이 원화로 상장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시스템을 점검한다고 갑자기 코인 입출금을 막고 뭐 펌핑쇼, 불꽃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작년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파운드를 위시해서 뭐 뉴메레르, 인젝티브, 니어 등등이 이렇게 뭐 2, 300%씩 오르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예외라고 치고 저는 이제 원화 상장에 힘을 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예로는
제가 홀인원 했다고 썼는데 플로우의 경우에요. 플로우가 먼저 BTC 마켓에 작년 3월쯤에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언젠가 그럼 좋은 코인이니까 워낙 마켓에도 상장이 되겠다 해서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샀어요.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빠르게 한 4월 5일쯤, 그러니까 뭐 한 2주 만에 원화가 상장이 되면서 100% 이상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막 거미줄로 매도를 걸어놔서 한 7, 80%는 팔렸고 뭐 20% 정도는 그냥 이때 좀 시가로 그냥 팔아버리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경우였고,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쭉 이제 나락을 갑니다. 이제 저를 따라 샀던 지인들이 이때 못 파신 분들은 뭐 계속 가지고 있는데 또 한 번 행운이 찾아와요. 이게 엄청 길었죠. 한 4, 5개월 기다린 후에 바이낸스에 이게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꽤 한 70% 가까이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때 지인들한테 전화 걸어서 분할 매도를 얼른 다 파세요, 파세요 외쳤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다시 사도 되니까요. 어차피 상장 후에 떨어지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니어 프로토콜이라고 썼는데 작년 한 9월쯤에 앞서 뭐 말씀드렸는데 컴파운드, 뭐 INJ, 뉴메레르 이렇게 입출금 맞고 뭐 시스템 점검한다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300% 올랐던 거예요. 이렇게 펌핑이 너무 자주 나오더라고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형 얘기인데요. 제 형이 니어 프로토콜을 엄청 전부터 많이 사 모았었죠. 근데 있으니까 형한테 아무리 너가 소신파고 뭐 장기 투자자에도 매도를 걸어놔라. 뭐 2배, 3배, 10배도 좋다 걸어놔라. 이게 거의 10배 오른 거거든요. 이때가 워낙 뭐 아무도 기대 안 하고 있을 때 원화 상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 이렇게 2배, 3배, 4배, 5배, 10배까지 걸었던 게 다 팔렸습니다. 이런 행운도 뭐 쉽지 않은데 이걸 보면서 저는 야, 소신파의 매도 주문도 체결이 되는 날이 있구나. 이거를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셀로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뭐 소소했던 뭐 소액이었던 그런 행운인데요. 이때입니다. 가장 최근에 원화 상장이 돼서 한 120% 가까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매도 주문을 이렇게 걸어놨으면 일부 팔리는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게 과거에 코인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뭐 글이나 이렇게 썼었는데 거기에서 소개를 했던 코인이었어요. 괜찮은 코인이고 비트 원화 상장 가능성도 한 5%는 보고 그래도 소액 묻어놓고 잊고 지내는데 뭐 물론 뭐 엄청나게 뭐 잘 팔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게 하락장에 팔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것도 괜찮았던 기억이고요. 이외에도 이거 다 제 형 얘기인데요. 사실 저랑 형이랑 얘기를 하면서 투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알고랜드, 폴리곤, 그래프, 인젝티브, RSR, 체인링크, 테저스 다 형이 기존에 사놨던 코인들인데 업비트에 상장이 됐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잘 팔았던 것도 있고 뭐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분산 투자를 하면 행운이 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걸 또 알았던 그런 사연들입니다. 근데 또 업비트 외에도 상장이 많이 된 게 있어요. 좋은 코인들이. 클레이 아시다시피 뭐 한국의 대표 코인이자 카카오 코인으로 유명한데요. 작년 불장 때 이렇게 오르다가 이제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샀죠. 물론 저도 조금은 샀었는데 이때가 빗썸에 상장됐었던 거고 이때는 바이낸스에 상장됐던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니어도 이것도 50% 정도 가까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더 힘들 때 이게 매도 잘 걸어 놓으면 이럴 때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아니면 뭐 USDT나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가뭄의 단비 같은 사건인가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제가
애착이 갖는 코인이 또 해외에 있었는데 카데나라는 코인인데요. 하나 아쉬운 거는 너무 안 좋은 3월 11일쯤에 상장을 해서 한 3, 40%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바이낸스에 입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참 괜찮은, 나온 지 꽤 오래된 메이저 코인치고 비트나 바이낸스에도 없었고 뭐 기술력도 좋고 그래서 사놨던 거라 비록 뭐 조금 팔긴 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해주고 뭐 하락장에 현금을 확보하게 해주는 굉장히 좋았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또 작년 한 3월쯤인데요.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디센트럴랜드가 추가돼서 이때만 해도 또 한 70% 올랐던 기억이 나서 가져와 봤고요. 물론 이런 좋은 코인은 상장 후에 이제 떨어지면 다시 사시는 겁니다. 뭐 한번 팔고 끝이 아니라 좋은 코인은 상장 후에는 반드시 떨어지니까 그때 다시 사는 그런 노하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뭐가 될 것 같냐? 너희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냐?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뭐 업비트의 BTC 마켓을 기준으로 아직도 지하실 속에 파묻혀 있는 파일 코인, 뭐 리저브라이트, 그래프, 인젝티브, 뭐 뉴메레르, 커브, 유니스왑, 컴파운드, 에이브 다 괜찮은 코인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술력도 검증이 됐고 근데 아직 빛은 보지 못했던 그런 코인이라 제가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베이직은 사실 좀 노림수는 있는 코인인데요. 작년 한 25개쯤 업비트에서 숙청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기술력이나 뭐 시총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차트상으로 굉장히 눌려 있고 좀 입출금 막히거나 할 때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모험수지만 베이직은 소액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비트의 BTC 마켓은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고 급할 경우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멘탈이 나가기도 쉽고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에서 공부하고 도전을 하시라는 차원 뭐 그런 한번 충고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하락장에서도 내가 발견해서 버틸 수 있는 장점을 알고 있는 그런 코인들을 사고 장기적으로 묻어두고 또 분산 투자를 하면 당연히 단타 치시는 분들보다 행운이 올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코인들 다 경험했던 내용들이고요. 앞으로도 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들을 잘 지켜나갈 때. 그래서 그런 결론을 맺어봤고요. 팁으로는 상장에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조만간 상장하는 코인을 쥐고 계시면 반드시 상장 전에 파셔야 되고 상장 후 5분이 넘었는데 쥐고 계시면 그거는 참사입니다. 대참사니까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상장 가능성이 있는 걸 들고 계시면 매도를 거미줄처럼 뭐 얼마가 됐든지 그건 잘 모릅니다. 저도 얼마쯤인지 본인이 정해서 매도를 거미줄처럼 걸어놔야 된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트래블룰이 시행이 됐죠. 이미 25일부터 됐는데 업비트에서도 간단히 말하면 100만 원 이상 해외랑 국내 거래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물론 짜증나는 제도긴 하지만 그 제도를 이용해서 해외 거래소에 정말 괜찮은 코인들을 장기 투자로 어차피 못 가져오니까 불편하니까 뭐 와지르엑스라든지 뭐 인터넷 컴퓨터라든지 카데나라든지 제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 있고 나중에 뭐 상장도 될 수 있고 기술력도 좋은 그런 코인들 뭐 장기 투자 뭐 2년 3년 뭐 아들한테 줘도 좋고 손자한테 줘도 좋고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해서 마지막 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